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15. 탄로난 혈서. 유비는 서주에 도착한 후 원술이 지나가는 길에서 원술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원술군의 기령이 이끄는 선봉대를 손쉽게 무찔렀고 기령도 장비의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계속된 유비군의 승리로 원술군의 사기는 바닥을 치게 되고 원술군의 장수인 뇌박과 진라는 재물과 군량을 훔쳐 달아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원술은 할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도중에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 남은 재물까지 전부 털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술은 그만 병이 나고 말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원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항복한 원술의 병사들을 데리고 서주성으로 돌아가 조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호창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주를 수비한다며 소패성에 머물게 됩니다. 이에 유비가 배신한 것을 눈치챈 조조는 서주의 차사인 차주에게 유비를 없앨 방법을 생각하도록 지시합니다. 서주 차사, 차주에게는 진등이라는 책사가 있었는데 진등은 아버지인 진규와 함께 예전 여포를 토벌하는 데도 중요한 계책을 내었던 인물입니다. 진등은 유비군이 서주성으로 돌아올 때를 기다려 병사를 숨겨놓고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를 죽일 계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진규가 그 사실을 알고서 진등을 꾸짖고 서둘러 이 계책을 유비에게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차주의 계략을 안 관우가 먼저 차주를 습격해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유비는 조조의 신목을 죽였으니 이제 더 이상 조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때 황실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조가 황제의 혈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승이 유비를 찾아가 혈서를 보여주었고 조조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예전 조조의 아버지인 조승이 살해되고 조조가 화가 났을 때 서주 대학살을 일으켰던 것처럼 황실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혈서와 관계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유비도 이 소식을 듣고 부하 송건과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결국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지요. 송건이 가지고 간 편지를 보고 원소군의 책사 전풍이 원소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이것은 조조를 칠 큰 기회입니다. 첫째는 황제 폐하를 보호할 수 있고 둘째는 천하의 백성을 살릴 수 있으며 셋째는 의롭기로 소문난 유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원소는 아들의 피부병이 걱정된다며 지금은 마음이 혼란해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하였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송건과 전풍은 하늘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결국 송건은 아무런 소득 없이 소패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우는 일부 병사들을 데리고 합의성을 지키고 있었고 유비와 장비는 소패성에서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소패성은 작아서 조조의 20만 대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밤에 조조군을 기습하여 피해를 줄 계획을 세웠지요. 하지만 야습을 예상하고 있던 조조가 일부러 함정을 파놓아 유비와 장비는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장비는 조조군을 피해 근처의 망탕산으로 들어가 숨었고 갈 곳이 없었던 유비는 남은 병사들을 데리고 원소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지금 천하의 조조와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은 원소밖에 없었거든요. 조조는 그날 밤 비어있던 소패를 점령하고 바로 관우가 지키고 있던 합의성으로 진군했습니다. 관우는 합의성에 있던 유비의 두 부인을 보호하며 죽을 힘을 다해 합의성을 지켰습니다. 반동탁 연합에 모여서 화웅을 베고 돌아왔던 관우와 그에게 따뜻한 술을 권했던 조조가 이제 큰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 예고. 뿔뿔이 흩어진 유비, 관우, 장비.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인 관우는 20만 대군 앞에서 어떻게 항전을 할지, 또 인재를 아끼는 조조는 관우를 어떻게 대할지. 다음 이야기는 관우에 대한 조조의 짝사랑이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